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오늘은 자다가 입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요. 말도 안 되게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빗썸에서는 말도 안 되게 올랐던 코인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코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빗썸의 새로운 미친놈은 바로 크레딧 코인인데요. 크레딧 코인도 발행 목적은 참 보기 좋습니다. 대신 사업성이나 가치 상승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크레딧 코인은 놀랍게도 개발도상국의 금융 소외자들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개발도상국까지 사업의 범주가 되었는지 놀랍습니다. 어찌 보면 참신한 사업성인데요.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크레딧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투자자와 자금 조달자 간의 대출이나 상환, 중도금 상환, 더 나아가 채권의 매입과 매각 등의 신용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개발도상국의 금융 소외자를 위한 서비스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신용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왜 서비스이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은행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신용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전 세계 78억 인구 중에 17억 명이 금융 소외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죠. 당연하지만 필요할 때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용 기록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코인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크레딧 코인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본인의 신용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중개인 수수료나 관리인 없이 이러한 신용 기록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미래 사회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발행 목적은 따뜻하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사업성이나 가치 상승의 메리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크레딧 코인은 한참 ICO 붐이었을 때 먹튀하지 않고 제대로 개발이 되어 실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100만 명 이상 유저를 확보한 나이지리아 금융업체인 아엘라라는 기업에서 실사용 중이고 어플리케이션 또한 출시되었습니다. 모든 암호화폐들이 늘 그렇듯 파트너사들이 추가된다면 암호화폐의 이용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그림은 금융이 아닌 신용시장입니다. 금융과 신용은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금융은 신용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경 없는 신용시장의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면 지금의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화폐, 채권, 주식, 부동산, 게임 아이템, 기타 권리 등 다양한 자산들을 블록체인 내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의 최종 형태라고 볼 수 있기에 현실성이 좀 부족한데요. 결국 원하는 형태의 개발로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성이나 시장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시장은 개발도상국이고 사업성 또한 그들 가운데서 이뤄집니다. 이런 훌륭한 코인이 빗썸에서만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장한 거래소는 빗썸과 업비트뿐만 아니라 고팍스, OKEX, 게이트.io, MXC, 후오비, 쿠코인, 바이비트 등 다양하지만 국내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고팍스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94.68%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비공개나 삭제가 이뤄진다면 무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유통량과 토크노믹스인데요. 전체 공급량은 20억 개입니다. 채굴자를 위한 물량이 전체의 70%로 14억 개입니다. 크레딧 코인을 연구하고 개발 및 마케팅과 배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글루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3억 개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이나 개발 및 파트너십 등 투자자에게 할당되는 물량은 10%로 2억 개입니다. 나머지 크레딧 코인 재단이 5%인 1억 개를 할당받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물량 2억 개는 2022년 6월 기준 락업 해제가 전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제 크레딧 코인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빗썸의 차트를 참고할 예정인데요. 보자마자 아시겠지만 시작가 기준으로만 봐도 오늘 하루만 33% 이상 슈팅이 나왔습니다. 고점 기준 저점까지 마이너스 37%가량 하락했지만요. 차트를 워낙 이쁘게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며 상승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수도 있고 홀딩 중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의 움직임과도 정반대로 가기도 했고요. 일봉 차트가 아닌 4시간봉 차트로 보게 되면
그냥 절벽을 만든 게 설거지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만 꼬리를 남기고 말아 올렸지만 가격 상승을 개미가 주도한다면 세력은 그저 털뿐입니다. 세력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면 애초에 개미는 탑승도 못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개미들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시장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시장과 개미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순간이 시즌 종료가 아닌 시장의 붕괴가 될 것입니다. 시즌 종료라는 것은 개미들이 시장에서 잃고 빠져나감에 따라 자금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약세장이 시작되고 다음 빅플레이를 위해 매집 및 횡보를 하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이 횡보 기간에는 보통 바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말이 좀 샜는데요. 크레딧 코인 차트를 볼 때는 내 생각과 반대로 봐야 합니다. 큰 시간봉에서는 세력들도 숨길 수 없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캔들과 거래량인데요. 우리는 매집봉과 설거지봉을 체크할 때 캔들의 형태와 거래량을 많이 따집니다. 물론 이 또한 조작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 차트를 보게 된다면 800원은 강한 저항대입니다. 이번에 돌파를 하긴 했으나 가격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강한 저항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의미 있는 하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세가 멈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천히 우하향하며 이평선과 맞닿는 순간 혹은 이탈하는 듯 할 때 그제서야 다시 상승하며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500원 중후반이 꽤나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크레딧 코인이 800원 초 위에서 횡보를 하던 더 올려주던 해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 토토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까지 쓸데없이 해버린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항상 강조하듯이 이평선, 캔들, 거래량 그리고 추세 지지 저항이 근본입니다. 매매를 하실 때 무작정 진입하기보다는 진입 근거를 최소한 2가지 이상을 찾고 다양한 매매 관점을 둘러본 후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TV였습니다.